49쪽 납세 의무가 나왔어요. 49쪽 납세 의무. 요번 시간에는 요것만 해서 우리가 보충해서 요것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집에 가실 거예요. 49쪽에 보면은 납세 의무가 나와 있는데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느냐? 그 다음에 성립했으면 금액을 누가 확정하느냐? 그럼 확정된 세금을 어떻게 해야 소멸 없어지게 되느냐? 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단계에 관한 것은 이론이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 그랬으면은 첫째 우리가 취득세 하나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취득세 하나 가지고 다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부동산을 사야지 취득세 내는 거죠. 사지도 않는데 나 취득세 낸다 이런 사람은 없죠. 따라서 언제 취득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되죠. 취득하는 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취득세는 내가 부동산을 샀다.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기한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가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신고한다는 것은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죠. 거기에 보면 세금도 누가 계산해야 돼요? 내가 계산해야 되죠. 신고서 작성할 때는 내가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확정이라는 말은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금액을 결정하는 게 확정인데 납부할 세금은 신고 납부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누가 결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요. 그러면 내가 신고서 작성해요. 얼마짜리 몇 프로 세금이 얼마다? 세금이 얼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의무는 어떻게 되죠?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걸 어렵게 이론 만든 거예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냐? 취득할 때. 그럼 내가 신고하니까 금액은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고 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 요거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번엔 여러분이 등록면허세 3개만 해볼까요?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기 등록, 오, 대단해요. 등기 등록 하는 때 성립하죠. 그럼 등록면허세도 내가 뭘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신고서 작성하죠? 금액은 누가 계산해요? 내가 계산하죠. 나를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산된 세금,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노. 재산세 얘기하자. 재산세다 그랬으면 요거 두 개는 신고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재산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어떤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냐 이게 포인트죠. 그럼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요. 1년 중에 하루를 뭐라고 그럽니까? 과세 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바로 그거예요.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 의무는 언제 성립되느냐? 6월 1일 날 성립되는 거예요. 6월 1일 날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6월 1일 날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날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보면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은 내가 계산했죠. 갑자기 되게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지금 고지서에 있는 금액은 내가 인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 못해요. 정부에서 계산한 거죠. 따라서 요거를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요거랑 좀 별개의 것입니다만은 뭐 핸드폰 요금이 나오면 언제까지 얼마 내주세요 납기네 납기후 나오죠. 그거 여러분이 긁어갖고 여러분이 계산 다시 해요? 아, 내가 또 뭐 가끔 이게 당황하게 만들어 나를.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해까지는 수요일 날이었었는데 바뀌어서 목요일 날 됐죠? 목요일 날이 세법 강의하는 사람 당황시키는 날이에요? 가끔가다 당황. 나 전혀, 저도 경험이 많은데 여기만 왜 이러죠? 뭔가 내가 맨날 지고 가는 것 같아. 의문의 일패.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너무 열정적이시라서. 과세권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거고, 고지서 날라오는 거는, 그렇죠, 결정한다. 그럼 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의무는 끝난다는 얘기죠. 오케이? 나온 김에 종부세, 저도 지금 소심한 복수하는 거예요. 종부세도 똑같은 거죠. 종부세도 재산세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과세 기준에 성립되는 거예요. 6월 1일 현재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고 부담을 하고, 그 다음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없으면 재산세도 없고 종부세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부세도 원칙이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면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거예요. 그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이겼어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게, 결정한 걸 납부하면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이걸로 끝날 거예요. 양도소득세.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립과 확정이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소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멸사유가 5개가 있다는 것. 어떻게 해야지 그 세금의 의무가 없어지냐 이거죠. 첫째, 납부하면 없어지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충당. 충당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예? 여보세요? 뭘 물납이에 충당이. 저분 때문에 죽겠어 나. 명절 때 고스톱 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졌어. 돈이 없어. 그럼 이따 줄게.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이겼어.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에? 내가 줄 뿐이야. 내가 드려야 되는데 요번엔 내가 이겼어. 받아야 되는데 아까 못 준 게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끼리 표현? 하여튼 저분 때문에 죽겠어. 까래. 까까. 맞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셨네. 저기서도 맨 앞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까자 이러대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세련되신 분인데 그 입에서 까자 이 소리가 나오니까 저 당황했는데 이분도 까가 나왔어요. 우리끼리 표현은 동네가 다른가 봐요. 우리끼리는 퉁 이렇게 전해. 아까 못 받은 거 퉁. 여기 까자 그래요? 까자 그래요? 에? 그래요. 그죠? 이상하죠? 그 굉장히 우아한 분인데 그분 입에서 까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뭐 하더라고요. 퉁친다고 그러는 표현 맞죠? 충당.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이번에 세금 체납된 게 있습니다. 체납된 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냈어요. 너무 많이 냈을 경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크니까 양도소득세 5억만 내면 되는데 10억을 납부했어요. 5억을 더 냈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적게 내면은 허구한 날 독촉 전화오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많이 내면은 더 내면은 절대 연락 없죠. 그죠? 전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내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야, 5억을 더 냈으니까 5억 환급을 해줘 하고 청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세무서에서는 야, 5억 더 냈으니까 5억 돌려줘. 그럼 예이 들켰네. 알았어, 금방 쏠게. 이게 아니죠.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 누구? 그는 까는 거 자꾸 까고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치면은 과거의 세금에 대한 이력이 다 나타나겠죠.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4억을 갖다 체납을 한 적이 있더라. 그럼 5억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체납된 다른 세금을 퉁친다. 여러분 표현으로 까고 준다는 얘기죠. 그럼 까고 주면은 얼마만 받아요? 1억만 받죠. 그러면 깠기 때문에, 나도 이거 습관되게 고작 깠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체납된 다른 세금의 의무는 소멸이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충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련된 용어를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명절 때 되면 충당. 또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게 낫겠네요. 우리끼리는 까자. 오케이. 해서 납부를 해도 의무는 소멸이 되고 충당을 하면 요 의무가 소멸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체납된 세금의 의무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 그러죠? 충당, 퉁친다는 얘기죠. 요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가 고지서를 보냈어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잘못된 고지서예요. 이럴 경우에 항의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야, 이거 잘못된 거네, 없던 걸로 하자.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부가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가 취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과의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부과의 취소가 있고 부과의 철회가 있습니다. 철회라는 것은 작전상 후퇴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사정이 있어요. 이럴 경우 또 아직 행방을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 세금 때문에 그런지 이 친구가 며칠째 안 보여요. 요즘 뭐 실종 너무 많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아무리 고지서를 보내도 반송이 되고 이 사람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나타날 때까지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죠. 이게 부과의 철회예요. 이건 철회라는 건 잠시 어떻게 돼? 후퇴를 한 거죠. 이 친구 얼굴이 보이기만 하고 하면은 잽싸게 고지서 보낸다 이게. 어디서 살고 있는 것만 알면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얘는 유예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취소는 과세관청에서 아예 포기한 거예요. 잘못된 거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부과의 철회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 보낼래도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아직 보낼 수가 없어. 보낼래도 이럴 경우에 작전상 후퇴. 언제? 나타날 때까지. 이건 철회. 따라서 얘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유예가 되는 거죠. 부과를 잠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미루는 경우가 되죠. 이 사람 얼굴만 보기만 해봐. 쫓아가서 내가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 요건 이제 오늘 한번 설명 들어보죠. 제척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얘기했죠. 우유에 뭐라고 그랬죠?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끝나면은 먹을 수가 절대 없어요. 저번에 한번 강의할 때 그랬죠. 유통기한 끝나면 안 먹죠. 그래도 먹는데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안 먹어요. 똑같아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세, 조세, 부가권이에요. 부가권. 부가권이라는 것은 고지서 보내고 이런 권리예요. 이걸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 세금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이 돼요. 이건 국가가 부과하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담당자의 실수 경우가 많겠죠. 고지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잘못된 걸 찾았는데 이걸 통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5억인데 4억만 신고했어요. 1억 걸렸죠. 그럼 1억 더 내라 하고 고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부가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한 기간이 끝났어. 만료가 됐어. 그러면 고지서 보낼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지서 보낼 권리가 없다는 것은 뭐가 되죠? 세금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때만 도망 다니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제척 기간의 만료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사기냐 아니냐, 즉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아둘 때 좀 이따 밑줄 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사기다. 사기는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다 그러면 10년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몇 년? 10년 정도. 10년 정도만 여러분이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부가권이. 근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잔인한 게 숨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징수권이에요. 징수권은 뭐냐? 돈 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전하고 야 돈 줘 왜 세금 안 내 체납해? 전화. 이걸 갖다 일정 기간 안 하면은 소멸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요거는 5년 알아두시면 돼요. 소멸시효 몇 년? 돈 줘 이 소리를 5년 동안 안 하면 여러분 세금 안 내도 돼요. 좋죠? 그랬더니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으로 꼽 그러고서 내가 그러더니 쉬고서 뭔가 사인이 있으신가 봐. 다 끝나가나 봐. 그런 다음에 그 잔인한 제도를 설명하니까 다시 얼굴에 그늘이 꼈어요. 세금이 잔인한 법이죠. 5년 도망 다닌다고 그래서 세금 안 낼 정도면은 깜빵 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압류 안 하는 사람 없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잔인한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좀 이따 자세히 해드리고 일단 소멸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5가지가 있다는 것. 이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부과 취소인데 철회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대표 소멸사유가 아닌 것. 사망이 대표적이죠. 소멸사유 시험 문제에 사망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죠.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죠? 승계가 되는 거죠. 얘는 상계가 아니라 승계입니다. 승계. 재산도 물려받는 거고 의무도 물려받는 거예요. 이번 상담 들어왔을 때 한 분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4억의 채무가 발견됐대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속포기죠? 상속포기도요, 그냥 내가 하면은 안 돼요. 내 자식한테 넘어갑니다. 한도 포기를 해야 되죠. 아예 상속받을 대상자가 전부 포기한다.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포기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가 포기했어. 그럼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난 지 6살짜리가 그거 상속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도 6개월, 아까 배웠죠? 6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상속 포기를 했다. 내가 포기했으면 내 세대만 포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도 몇 번씩 그 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어느 30대 부부인데 하소연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금방 태어난 2살짜리 애가 신용불량자로 태어났대요. 그게 한도상속, 이게 세대상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속 갑니다. 권한 있는 것. 그러니까 모두 하는 한도 포기를 다 해버려야 되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누구 들어가요? 상속할 때 해당되는 사람의 어디까지 넘어가고 다 합니다. 만약에 친척 중에나 누구 중에나 좀 괘씸한 사람이 있으면 소심한 복수의 방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법, 돈에 대한 것. 그럴 때 사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합병이라고 있습니다. 합병. 합병이라는 건 뭐예요? 합친 거예요. 그럼 기업의 합병. 기업의 합병이다. 그럼 합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갖다가 흡수합병할 때가 있어요. 합병은 합친다는 거거든요. 흡수합병을 하면 더 큰 A라는 회사가 되죠. B라는 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합병을 했을 때 B라는 회사의 건물이라든가 땅도 내가 받아오고 B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금의 의무도 갖고 와요. 따라서 B가 죽은 거예요. 흡수합병은. 사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인수한 기업이 어떻게 된다? 승계를 해야 되는 거지 소멸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합병이다, 흡수합병이다 그랬으면은 이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사망하고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재산만 갖고 오고 법인세 체납된 건 내가 나 몰라라 해요? 아니란 얘기죠. 바로 그런 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거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요게 2017년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박스로 해가지고 나온 게 조금 이따 있을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자, 50쪽 나와 있는 것.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개만 밑줄 한번 쳐드릴게요. 자, 50쪽에 보면은 2번 성립 시기에 보면은 괄호 1번 밑줄 취득세 언제라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 2번 등록면허세는 동그라미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언제라고 그랬죠? 등기 또는 등록할 때. 3번 재산세 알아둬야죠. 밑줄 언제가 되죠?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것만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2쪽 보세요. 52쪽이다 그러면 괄호 6번만 밑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이죠? 6월 1일. 나머지 성립에 관한 조건에 대해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1월 달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53쪽에 확정 나와 있죠. 확정이다 그랬으면은 괄호 2번 박스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확정권자, 확정시기 두 개만 공부합니다. 자, 첫째, 신고하는 경우에 누가 확정을 하죠? 납세 의무자. 언제? 신고할 때 확정이 되죠.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하죠. 세금 계산 내가 해야죠. 그 다음에 예외 오른쪽에 누가 결정을 하죠? 정부가 결정하는 때. 그냥 박스 그거 보면 좀 헷갈리면은 요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이 세금이 신고하는 세금이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고 언제 결정하냐?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고지서 날라온다. 누가 결정하느냐?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중요한 것은 소멸 사유에 관한 것 쭉 넘어가서 가산세 다 필요 없고요. 59쪽 나왔습니다. 제3절 찾았나요? 납세 의무의 소멸 1번 소멸 사유 종류가 5개가 나와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 맨 밑에 2번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1번 뭐가 있죠? 부과 철회. 2번 결손 처분. 결손 처분은 뭐냐 하면은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적작 떼어먹힌 걸로 정부에서 처리했을 때 이걸 결손 처분이라고 그래요. 결손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없다. 이렇게 되죠. 납세자가 사망했으면 소멸이 아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 다녀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대체 찾아낼 수 없어. 그럴 때 정부에서 일단 결손 처분합니다. 저 사람 어디가 죽었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럼 완전 포기가 아니에요.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어디 살고 있대요. 그럼 잽싸게 언제 된다? 언제든지 추징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징수를 못할 때는 그냥 떼어먹혔어. 결손 처분으로 처리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 이걸 결손 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가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세는 뭐 한참 도망 다니면 되는데 지방세는 거의 끝까지 가죠. 뭐 여러분 자동차세 한번 체납해 보신 분 있으면 알 거예요. 나중에 차 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조건 또 붙습니다. 압류 들어옵니다. 아주 무서워요. 돈 몇 푼도 안 되는데. 그런 경험 있냐고요?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무섭다는 거. 그 다음에 60쪽 나와 있는 것 보죠. 60쪽에 보면은 제척기간 만료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61쪽 박스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기 동그라미.
사기다 그러면 지방세는 몇 년? 10년. 10년간 부과 안 하면 돼요. 국세도 몇 년입니까? 10년. 상속세는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얘는 기간이 5년 길어요. 몇 년? 15년이 된다는 거. 해서 국세나 지방세나 사기는 제일 길어요. 몇 년? 10년. 상속증여세는 몇 년? 15년.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세 7년, 국세 7년, 상속세는 15년.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는 뭐냐? 과소신고, 적게 써요. 적게 써서 들켰다. 아까 얘기했죠? 5억인데 1억만 신고했어요. 4억 걸렸죠? 몇 년간 도망 다니면 되는 거죠? 5년. 지방세 5년, 국세 5년, 그 다음 상속세 10년인데 이거 다 공부하면 머리 아파요. 사기만 공부합니다. 사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고의로 하는 게 사기예요. 실수로 한 건 아니에요. 고의로 하면 이 정도 여러분이 도망 다녀야 된다, 세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시험에 여러 번 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몇 년? 10년. 국세 몇 년? 상속세 동그라미. 얘가 곧잘 나와요. 상속세만 몇 년? 15년이 된다. 그럼 그때만 잘 도망 다니면 되냐? 이제 한 3년 남았네. 천만의 말씀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나와 있죠. 소멸시효는 그냥 5년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몇 년? 거기가 이제 2번 보세요. 소멸시효의 기간 1번 지방세 나왔죠? 지방세는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동그라미 몇 년? 돈줘 이걸 행사라고 그러죠. 돈줘 조르지 않은 걸 몇 년간? 5년간 피하면 소멸이 됩니다. 대부분이 5년이에요. 2번 국세. 국세도 1번에 동그라미 니은 그 밖에 국세 몇 년? 5년. 5억 이상만 몇 년? 10년인데 소멸시효는 지방세 위주로 공부해서 몇 년간 소멸시효? 5년간입니다. 이 소멸시효라는 게 뭐야? 돈줘 이게 5년입니다. 그런데 5년간 도망 다니면 끝나는 건데 이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63쪽 맨 위에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멸시효가 5년이 너무 무서운 게 중단, 정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단, 정지입니다. 중단은 뭐냐 하면은 일단 중단해요. 그럼 잠시가 아니라 완전히 과거의 것은 없어져요. 다시 처음부터 5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5년에 씨 굽다가 여기에 걸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년째 되는 날 3년째 중단합니다. 그럼 과거에 지나간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때부터 5년이 시작하죠. 또 이때쯤 되면 또 중단하면 또 없어지고 또 시작. 평생 간다는 얘기죠.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법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신문지상에 요즘은 뜸합니다마는 옛날에 군대 탈영을 해갖고 65세 돼서 잡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못 봤구나. 그렇습니다. 60세 때 옛날 탈영병으로 붙잡혔어요. 도망다니다 붙잡힌 거예요. 그분은 65세 40년이 넘도록 도망다녀도 이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어떻게 되죠? 탈영병에 대한 자수강조 기간 하면 과거의 기간은 다 없어지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돼서 잡히신 거예요. 그분들은 군대 못 보내죠. 그러니까 어떤 노역을 보내시고 어떤 봉사기간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거구나, 잔인하고 무섭구나, 이게 중단. 그러니까 하면은 무조건 없어지고 원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지는 달라요. 정지는 우리가 요런 표시 있죠. 요거 컴퓨터 모니터에 요렇게 칠해놓은 거, 요렇게 칠해놓은 건 뭐예요? 중단. 그죠? 그럼 어떻게 이어보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동영상 볼 때 중단, 따르릉, 저 공부하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났어요. 요걸 눌렀어요. 그럼 갔다 와서 다시 처음부터. 근데 요걸 눌러, 포즈를 누르면은 그 상태에서 남아있죠. 한 2년 됐다. 그럼
그럼 포주하면 2년은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돼? 3년만. 왜냐하면 포주 발음도 안 되네. 포주에서 요거 누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 많이 안 해봐요? 그럼 오늘 해봐요. 동영상. 동영상 할 때 되면요, 정지 누르잖아요. 정지 누르면은 내가 막 강의하다가, 내가 이게 많이 보다가 모니터 하다가 강의하다가 요거 정지 누르면 위에가 막 떨리잖아요. 그럼 못 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누르면 그 다음에 양양양양양 이렇게 소리 나가죠. 이거 바로 중단, 그 다음에 정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는 소멸시효 5년 안에만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밑줄 한번 치면은 마무리입니다. 1번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첫째, 이미 경과한, 이미부터 밑줄,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면, 그 다음 중요하죠. 이미 경과한 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건 무조건 없어지는 거에 지나간 거,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중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다음에 2번 소멸시효의 정지.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옆에죠. 시효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 정지 사유가 종료한 후에 잔여 기간이 나오죠. 남은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되는 거다.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이 효력을 상실하는 중단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지 사유는 밑줄 기간입니다. 분납 기간. 아주 요걸 보면 징수유예 기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5년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야. 그때까지 받겠다는 얘기고, 고지서 보내는 건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하고 이러는 것은 무조건 5년이 아니야. 하다가 없어지고 원점에서 납부하는 기간만 유예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뜻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다음 3월달 강의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어갈 겁니다. 이번 나왔기 때문에 연속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용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은 64쪽부터 나와 있죠. 64쪽부터 나와 있는 것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그것은 3월달 강의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8쪽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과제를 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요거예요. 딱 세 가지. 성립, 언제가 성립한 날이냐, 누가 결정하느냐, 소멸사유가 뭐냐,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01번 볼까요? 01번 1번, 2번 뭐 다 공부할 필요는 그건 나중에 할 건데 06번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설명할 때 듣고요. 06번 체크 밑줄 치세요. 과세관청의 결정.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는 고지서 날아가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07번 두 번째 줄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지방세는 거기서 함정이 지방세가 되죠. 대단히 그냥 답이 막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그 두 개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오실 수 있나요?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되고, 하나를 더 해볼까요? 하나만 딱, 죄송하지만 하나 더 내볼까요? 15번. 요게 바로 28의 기출문제입니다. 28에. 뭐냐 하면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76쪽에 15번. 요게 28의 기출문제죠. 소멸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빨리 한번 볼까요? 기억, 납부, 충당 맞죠? 니은, 소멸시효 완성 맞죠? 디귿, 법인이 합병은 아니죠?
리을 제척기간 만료되죠? 그 다음에 사망 아니죠? 그럼 되는 건 기역, 니은, 리을 몇 개죠? 답이 몇 번? 답이 3개? 답이 몇 번? 요게 28의 기출문제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사망 아니라는 거, 합병 아니라는 거 2개 빼고 나면 모두 몇 개가 나왔어요? 5개 나왔는데 2개가 아니니까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요번 시험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79쪽에 조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은 우선권을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체납처분비 배웠는데 요것은 3월달 강의 때 할 겁니다. 지금 알아두면 머리 기절합니다. 이 앞에 있는 분량만 알아두면 한두 개 정도는 출제돼도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에 관한 것은 우리가 3월달 강의 때 나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뭘 배우느냐? 취득세부터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세 총론은 오늘까지로 해서 그 내용만 먼저 확실하게 공부들 해놓으시면은 한두 문제 나와도 다 그 안에서 맞게 될 겁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알아둬야 될 거라서 3월 달에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취득세에 관한 것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